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 더 베스트 내과의 이호준입니다. 제가 작년 연말에도 여기 왔었는데 올해도 스케줄에 보니까 4번 정도 오게 돼 있었더군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 말씀드렸던 내용은 CKM 증후군의 확장과 실제 적용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앞으로 올해 한 해 동안 거의 3 개월에 한 번씩 뵙게 될 텐데 이 내용을 이제 점점 확장시키고 또 변주해 가면서 5번 정도 같은 테마로 어 변주하는 모습을 보여 드릴까 합니다. 어 인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뭐 이게 영어로 써 있습니다마는 "Don't ask for divine intervention, intervene with divinity." 이 기적을 믿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라는 그런 뜻인데 우리 건강 문제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사실 1 0 0 원 주고 사고 2 0 0 원 주고 사고 누가 권해 주고 이런 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과학과 합리적인 사유가 또 올바른 행동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적기에 시작을 한다면 누구나 다 도달할 수 있는 것이 회복이고 건강이고 또 뭐 어떻게 보면 그게 인제 인간에게 있어서의 평화겠죠. 마음의 평화. 마음의 평화가 결국 구원인데 저는 안산에서 여러 내과 선생님들과 같이 더 베스트 내과라는 인제 의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최근에는 너무 진료실에서만 있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아 작년 재작년에는 사실 뭐 강의도 많이 했지만 최근에는 이제 글로 여러분들과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 최근부터 시작했던 것은 메디컬 observer 인제 의사분들이 주로 보시는 전문직이긴 하지만 심장 그러니까 역사 속의 심장이라는 코너를 통해서 1년 동안 연재할 생각이고 더 칼럼니스트라는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심장 진실 혹은 대담이라는 칼럼을 인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진행할까 생각이 아니라 인제 그렇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던 얘기도 다 그런 맥락과 또 그런 연장선상에서 진행되는 거니까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어 오늘이 이제 파트 2 인데 파트 3, 파트 4, 파트 5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CKM 증후군과 또 콜레스테롤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만 언급을 하고 넘어간다면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이게 인제 혈당처럼 그냥 피 속에 혈당이 높고 전해질이 높고 그러면 병이고 낮으면 또 낮은 대로 병이고 그러니까 정상 범위에 도달하면 '예 평화로운가 보다. 그냥 뭘 문제가 없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콜레스테롤과 관련된 질환은 우리가 고지혈증이니 이상지혈증이니 이런 말을 쓰지만 사실은 지단백질과 관련된 지단백질 대사 장애 또는 지단백질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지단백질이 잘못된 거예요. 이 지단백질이 도대체 뭐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요렇게 생긴 게 지단백질입니다. 왜 얘는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느냐? 제가 몰라서 설명을 못 드리는 게 아니라 시간이 모자르고 또 이거를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고 또 이 얘기를 시작하면 어렵다 뭐 뭔 소린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냥 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피 속에 이렇게 생긴 물질이 입자가 돌아다니는데 이 입자가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을 우리 몸에 유통시키는 화물차다. 근데 이게 적정 시간 동안 우리 몸에 존재하면 상관이 없는데 일주일 있어야 되는 이 진단백질이 만약에 열흘 이상 존재한다면 이게 혈관벽에 들어가서 영어로는 트래핑, 한국말로는
거기 이제 박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박힌다고 그러니까 좀 쌍스러워 보이지만 아니 혈관 속에 다녀야 될 물질이 혈관벽에 박히는 걸 뭐 어떻게 다른 걸로 표현합니까? 혈관벽에 박히면 그러면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그게 아니죠. 거기서 염증이 발생을 하죠. 그 염증이 발생을 한 것 자체는 우리 몸에 큰 문제를 안 일으키지만 이것이 오랜 세월 지속되면서 우리 몸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피 검사는 혈관 안에 있는 어떤 물질이 얼마나 있는 그 순간에 대한 검사 수치인데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LDL 콜레스테롤 그 자체도 아니고 LDL 콜레스테롤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혈관벽의 상태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LDL 콜레스테롤은 그 자체도 물론 문제겠지만 그거보다는 그걸 보면 혈관벽 상태가 어떨 거라는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문제를 일으킬 때는 이 순간의 수치가 높으니까 문제고 낮으니까 정상이다, 안심해도 된다가 아니에요. 이게 오랜 시간 동안 우리한테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이 피검사는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아이 저 무슨 헛소리냐,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제 들어보면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어떤 사람은 콜레스테롤이 그렇게 몸에 중요한 건데 아니 여기도 써 있네. Why cholesterol essential for life. 그래서 세포의 막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다 세포로 이루어졌잖아요. 세포의 막의 플루이디티. 이 세포가 이게 출렁출렁하면서 뭐 예를 들면 스트레스도 받아서 챙기고 받아서 이렇게 좀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이걸 해줘야 되는데 또 우리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다 스테로이드 호르몬입니다. 또 우리 몸에 있는 뭐 비타민 D 이런 거 꼭 몸에 필요한 건데 이런 거 다 콜레스테롤로 만들고 담즙이 없으면 지방을 흡수를 못해요. 우리 몸에 담즙이 있어야만이 이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서 서큘레이션, 유통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어요.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고지혈증 약을 먹어갖고 그거를 뭐 낮추니 많이 이게 말이 되냐고 이제 여러 국민들께서는 이상하다고 얘기를 하실 거고 그럼 뭐 담당하신 선생님은 그거를 뭐 설명을 하실 때 뭐 나도 먹습니다. 뭐 나도 잘 모르지만 하여간 낮추는 게 좋답니다. 아니에요. 그냥 그런 식으로 주워 들을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로 낮추는 게 좋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고받는 이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다른 게 아니고 요 지단백질 안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몸에 많은 다른 데 많이 존재하고 있는 그 콜레스테롤의 얘네들은 10%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낮춰봤자 이 지단백질 안에 있는 콜레스테롤의 양이 줄어드는 거지 뇌에 있는 콜레스테롤, 부신에 있는 콜레스테롤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콜레스테롤은 자기가 필요하면 자기가 다 만들어 씁니다. 자기가 다 만들어 쓰는데 이제 부신 같은 데만 조금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많이 활동하는데 이 생산량을 그럼 평소에 많이 갖고 있으면 그걸 캐파라고 그러잖아요. 캐파를 많이 갖고 있다가 그러면 일상생활에서는 평상시에는 만약에 그 캐파 과잉 생산되면 그거 재고 다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이 콜레스테롤은 재고가 많으면 세포가 다 딱딱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콜레스테롤은 우리에서 뭐 모자라서가 문제가 아니라 남는 콜레스테롤은 어떻게 하면 몸 바깥으로 빼느냐가 우리 몸의 고민이에요. 우리 몸의 고민. 그러니까 이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단백질 안에 있는 콜레스테롤의 양도 되지만 요 옆에 중성지방도 같이 타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성지방은 에너지 소스로 쓰이고 콜레스테롤은 이런 생리학적 작용에 그러니까 벽돌이나 건축자재 같은 걸로 쓰이는 거예요. 콜레스테롤은 아무리 먹어도 에너지 소스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잘 유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야, 남자는 다 도둑이야? 남자는 다 늑대야? 그럼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다 뭡니까? 여러분들의 남편은 다 뭐고? 아이, 그렇게 희생적이고 훌륭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러면 군인은 다 누가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분들도 다 남자인데 그분들 보고 전부 늑대다, 도둑이다.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도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장소에서 올바른 행동을 하시는 분은 위대하신 분들이고, 그렇지 못하시고 이상한 짓을 하시면 그건 도둑이 되고 늑대가 되는 거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럼 여자는 다릅니까?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도 콜레스테롤이 좋다 나쁘다고 싸우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거는 좋은 일을 할 때 좋은 거예요. 근데 구실을 못하면 그거는 이상한 거예요. 내가 더 비유를 들 수도 있지만 지금 비유 들자고 여기 온 것도 아니고 잘못하다가는 또 불편한 일이 될 것 같아서 여기서 말은 안 합니다. 내가 몰라서 말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일을 해서 적절한 기능을 보이고 적절한 업적을 내는데 왜 그게 도둑놈이고 그게 쉽게 얘기하면 늑대입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적정 시간이 있어요. 그 적정 시간 동안 존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쌓이게 되거나, 그러니까 버든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무리하게 작용이 되면 그게 이제 LDL 이 숫자가 늘어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콜레스테롤의 이 입자의 숫자가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그 늘어나는 것을 LDL 콜레스테롤 수치하고 비례가 하는 거예요. 그걸 연관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낮추면 이 LDL의 입자의 숫자도 줄어드는 거라고 우리가 간주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대부분은 맞아요. 하지만 당뇨가 있거나 비만이 있거나 지방간이 있거나 그러면 그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A4B도 체크해보고 또 중성지방이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내 몸의 균형이 깨졌다는 거기 때문에 그 중성지방을 올라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려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평소에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그거를 가르쳐주는 의사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도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이 내용을 의과대학 다닐 때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근 20-30년 동안에 이것이 많이 소개가 된 거예요. 물론 이 학문은 발전되기는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이 내용이 일반화되고 그러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실 수밖에 없죠. 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미들맨에 해당되는 의사 선생님들도 모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마다 다르다, 의사마다 다르다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이거는 이미 진실이 밝혀져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연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LDL 콜레스테롤이 혈관벽 안에 원래도 드나드는데 드나들지만 드나들었다가 다시 나오고 또 돌아가고 이러면 되는데 여기서 그냥 머물러서 트래핑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트래핑이 되면 이 바깥에 있는 모노사이트가 이 트래핑된 것에 의해서 분비가 되는 염증 물질을 보고 그냥 따라와요. 무슨 페로몬에 꼬여갖고 동네에 무슨 강아지들이 무슨 어떻게 되면은 숙회들이 어떻게 하는 것처럼 이게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따라 들어와가지고 이 대식세포가 콜레스테롤 입자를 삼키고 이 삼켰는데 소화가 안 되죠. 곪죠. 그러니까 이 곪는 걸 폼셀이라고 그래요. 거품세포. 그럼 이게 그냥 있느냐? 그냥 안 있죠. 얘를 또 분리하려고. 왜냐하면 얘들은 악의 세력이니까 이걸 우리 몸에서 분리를 해야 되니까 이 밑에 이거 한국말로 뭐라 해야 되나? 스무드 머슬셀 이런 놈들이 와가지고 얘를 감싸 돌아갖고 이게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이런 세포들이 얘를 똘똘똘똘 포위를 해가지고 못 나오게 하면 실제로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벽이 하다 보면 얇아질 수도 있고 안에 곪다 보니까 압력이 올라가고 그럼 터지죠. 터지면 이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서 혈전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99%
막혀 있을 때만 병이 아니고 10% 좁아져 있는데도 흔히들 뭐 일본 말로 얘기할 때 아다리가 잘못되면 그게 여기가 터지거나 아니면 갈라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주제지만 여기가 까질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 혈전 생겨갖고 여기 순식간에 막히는 거예요. 그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거 아닙니다. 인간들이 다 해부학적인 거, 또 각종 그 무슨 뭐 방사능학적인 영상 검사 이런 걸로 또 해서 50년, 100년의 역사를 걸쳐 갖고 선구자들이 다 밝혀낸 거예요. 그분들의 그 수고로움과 그 위대한 업적을 우리가 다 모르고 있는 것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칼럼으로 써서 여러분들과 만나기 위해서 이제 제 나머지 인생을 한번 써볼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은 그런 것에 대해서 이게 뭐 여러분들께서도 좀 무슨 뭐 누구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그러니까 헷갈린다 이러지 말고 정말 한번 궁금해하고 요즘 영어 하는 게 벼슬이 아니죠. 저는 뭐 평생 영어 공부를 했지만 뭐 요즘은 무슨 뭐 AI가 다 번역해 주는데 뭐 의욕이 있고 또 패션만 있다면 또 통찰력만 있다면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이 막히는 그 과정을 급성, 관상, 동맥, 증후군 와서 막혀갖고 심장 근육이 괴사가 되면 심근경색. 그 과정에서 부정맥이 일어나면 돌연사, 심장마비가 오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환자분도 말했지만 우리는 태어날 때 이런 총알 앞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총알이 날라와요. 이 총알이 3,000개가 날라오면 아무리 그 운이 좋으신 분이라 하더라도 그 3,000개의 총알을 피할 수 있을까요? 못 피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살면서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면 그 총알이 줄어드는 역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또 이제 총알만 있느냐? 그렇지 않죠. 방탄유리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이 방탄유리는 첫 번째는 조상의 선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웬만한 나쁜 짓을 하는데도 몸이 건강해. 그럼 조상 덕분이죠. 그러니까 내가 노름을 해서 하루에 뭐 100만 원씩 한 달에 뭐 1억 원, 1,000만 원씩 지금 잃고 있어. 그러면 뭐 폐가 망신하고 거지가 돼야 되는데 아니 뭐 부모가 뭐 재산이 1조 원이다. 그러면 뭐 1,000만 원만 잃어요. 뭐 한 10억쯤 잃지 왜? 그 카지노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제가 뭐 10조 원, 뭐 1조 원 부자는 못 만나봐서 모르겠는데 재산이 1,000억 있으신 분은 봤는데 그런 분들은 아들이 만약에 그렇게 노름하잖아요. 그러면은 인연 끊습니다. 호적 판다고요. 왜냐하면 그 아들 때문에 자기도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탄유리는 우리가 튼튼하게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집안 내력이 좋은 사람은 공짜로 얻은 거지만 운동을 하고 또 담배를 안 피고 또 질 좋은 잠을 자고 마음이 평화롭고 또 당뇨나 고혈압 문제가 해결되고 지방간이 없고 콩팥 기능이 좋고 이러면 근육의 미토콘드리아 상태가 좋고 그러면 이 방탄유리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의 문제가 좀 있어도 지연이 되는 거죠. 시간이 좀 끌 수는 있지만 그 유명한 그 현빈인가 원빈인가 나오는 영화 보면 어떤 그 악역 배우가 야이 뭐 어쩌고야 그러면서 이거 방탄유리야 막 그러는데 원빈이 멋있게 총을 쏘잖아요. 팍팍팍팍. 그러니까 그 방탄유리가 결국은 깨집니까 안 깨집니까? 그러니까 방탄유리만 믿고 살고 싶으면 살면 돼요. 남한테 폐만 안 끼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죽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내가 몸이 아프잖아요. 그럼 자기 책임도 물론 있지만 이게 문제가
우리나라 의료 자원을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족들이 또 그분 때문에 또 간원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파급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 하나, 나 하나 뭐 문제 잘못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레지던트 할 때, 제가 있던 병원에 어떤 여자분이 입원을 하셨는데 그 당시 나이가 한 50살 정도 되셨어요. 근데 알코올 중독이셨어요. 근데 지금도 기억나,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여자 혼자서 그냥 술 먹고 죽겠다는데 니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맨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분은 그러면 우리가 100번 양보해갖고, 그럼 술 드시고 돌아가시고 싶으면 어디 동해바다 300km 바깥에 가서 혼자 돌아가시든가. 그렇게가 안 되잖아요.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돌아가시는 거 눈앞에 보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아니죠. 말이 아니고 소죠, 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죠. 우기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땡깡이에요. 그러니까 건강은 자기가 뭐 책임질 수 있으면 망쳐도 됩니다. 또 약간 낭만주의라고 하는 건 자기 인생 망치는 게 그게 낭만이에요. 어느 정도 그게 멋있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난 뭐 인생에 대해서 알 만큼 했고 이제 관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하면 결단하고 그다음에 행동을 해야죠. 근데 할 거면 기적을 바라면 안 되죠. 대가를 치르고 올바른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저희는 그거를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그림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그림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돼 있으니까 또 뭐 어려우실 수 있지만 이거 뭐 인터넷에서 다 나오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요거 전에 이제 요 다음 거부터. 그래서 이게 이제 LDL 콜레스테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LDL 입자에 들어가 있는 화물의 양을 얘기하는 거라고 얘가 얘기했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LDL의 입자의 수가 문제인데 그 수가 우리가 태어날 때는 굉장히 낮게 태어나지만 돌 좀 지나고 될 때만 되면 한 90 정도 돼요. 그리고 성인 한 20살 때 한 12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냥 평생 30으로 살 수만 있다면 병이 안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어릴 때 그 2살이나 3살의 마음으로 평생 살면 사기를 당해서 이 사회에서 매장되든지 아니면 부처님이 되겠죠.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게 되면. LDL 콜레스테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대사적인 그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이 LDL 콜레스테롤은 살면서 약간씩 올라가는데 이게 어떤 사람은 130으로 평생을 가고 어떤 사람은 그 130을 45세부터 개입을 해갖고 치료를 해서 낮췄고 어떤 사람은 30살, 어떤 사람은 20살부터 개입을 해서 낮췄더니 그 결과가 다 다르다는 게 입증이 됐어요. 예. 플라크 이어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지금 얼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언제부터 콜레스테롤이 높았고 이게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정말 순결하게 살아오신 80세 어르신께서 담배 한 번 안 피고 건강상의 문제가 없으셨는데 어느 날 80에 병원에 아프시다고 오셨는데 심근경색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옛날에는 팔자구나, 노안이구나. 아니에요. 그분도 LDL 콜레스테롤이 100이잖아요. 그러면 100 정도면 60년이 지나면 아무리 순결하신 분도 심근경색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0 평생에 100 정도가 100년 그러니까 100이라고 하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있는데 60년인데 이걸 곱하면 6000이잖아요. 6000 정도가 되면 누구든지 심근경색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수 있으니까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요걸 보면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콜레스테롤이 엄청나게 높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기하급수적으로 위험도가 올라가요. 근데 우리가 그걸 50% 낮추잖아요. 그러면 안 올라가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에 가야지 이제 심장병이 생기는데, 아니 이거 어느 세월에 심장병이 생겨요? 200년? 그 뭐 300년? 우리는 100살까지만 살고 죽을 거거든요. 나 죽은 다음에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야죠, 이렇게. 이게 안 되더라도 이렇게 만들어야죠,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뭔가를 어떤, 뭐 예를 들면 뭐 부부라고 생각해봐요. 부부라고 생각하면 30년 전, 20년 전에는 굉장히 잘못했는데 배우자한테 지금은 잘해주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그걸로 이제 끝이냐?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굉장히 잘못하신 게, 그게 지금 잘해주시는 걸로 쉽게 얘기하면 캄프라치 땜빵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잘해야죠.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잘해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위대한 사랑의 힘인데, 이게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LDL years 그러면 축적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콜레스테롤을 낮게 유지하면 이 파국의 시간이 늦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콜레스테롤이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잖아요. 파국의 시간이 일찍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나? 내가 30분만 하고 질문 받으려고 그랬었는데 26분이네. 우리가 CKM 증후군이라는 거가 왜 중요하냐면, 모든 사람이 질병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초기 단계가 있고 어떤 사람은 심각한 단계가 있고, 우리가 그거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해야 할 과제가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약을 먹는지도 다른 거고, 어떤 약을로 먹어서 무슨 검사를 해서 그 검사를 얼마만큼 수치에 맞출 건지도 다른 거예요. 그걸 여기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 나 같은 전문가나 이런 거 다 외우고 있으니까 그렇지. 여러분들은 저기 저런 게 눈에 보이니까 말을 안 할 수가 없네. 결국 어느 정도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즐겁게 인생 살아야겠네요. 맞아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남한테 폐는 끼치지 마시고 하셔야죠. 폐는 안 끼치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되겠어요? 혼자서 그렇게 해야지. 가족들한테 폐가 되죠. 이 그림이 뭐냐면, 복잡하니까 모르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의사들이 쉽게 얘기하려고 이때까지 나온 연구를 전부 종합해가지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제 이런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40에서 한 70살 정도 되신 분들은 고혈압도 없고 비만도 없고 당뇨도 없고 담배도 안 피고, 진짜 우리가 그 하시는 행동에 진짜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분이 만약에 있잖아요. 집안 내력도 없어요. 집안 내력도 없고 뭐 이거는 진짜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120 정도만 돼도 돼요. 그러니까 120 정도만 되다가 이게 120이 넘어가면 낮추려는 노력을 하시고, 여자 같으면 50이 넘어가시면 나도 이제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약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이요법, 약물요법, 그거는 그때 내가 혈관 질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생겨 있다 그러면 좀 강도 있게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시작 자체는 좀 미룰 수는 있지만 하기는 해야 되는 거예요. 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으면. 그리고 뭐 우리의 인생이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대비하고 예비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되는 인생이 좋겠어요? 아니면은 그냥 우리가 그냥 막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승사자가 와서 나를 그냥 목을 채가지고 그냥 가면, 그런 인생을 바라세요? 나 같으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예측하고 대비하고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미 병이 와버리신 분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런 분들은 또 그거에 맞춰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다 정해져 있는데,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거 다 없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없으면 진짜 없는지 한번 가서 점검해 보세요. 점검 받아 보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근데 이제 오늘 말씀드린 건 40에서 70살인데 LDL 콜레스테롤이 만약에 120이 넘잖아요. 그럼 병원 가보시는 게 좋아요. 아무 증상이 없어도. 그래서 70은 돼야 보통은 안전하고, 근데 일찍 예방을 시작하면 50%까지 안 낮춰도 한 30%만 낮춰도 이제 문제가 좀 예방이 되는 거예요. 근데 55세에서 80세 사이인 사람은 이게 만약에 집안 내력 있는 사람, 고혈압, 담배 피고, 당뇨나 전당뇨 있고, 몸에 염증 수치가 높고, 복부 비만이 있고, 이러신 분들은 이런 분들은 그거 갖고 안 돼요. 이런 분들은 120이 아니라 70 비트로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은 심혈관계 질환이 설사 없다 하더라도 우리 눈에 안 보인 것뿐이지 사실 찾아보면 조용히 곪고 있는 게 우리 몸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70으로 낮춰줘야 문제가 이제 안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로 이렇게 하면 콜레스테롤만 그럼 해결하면 끝이냐? 야, 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최근에 막 27살짜리 여자분이 심근경색 오고 막 이런 분들이 요즘 많이 늘고 있어요. 그분들은 왜 그럴까요? 그분들은 심지어 뚱뚱하지도 않아요. 그분들은 콜레스테롤도 별로 안 높아요. 근데도 또 심장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아까는 지금 LDL 콜레스테롤 낮추라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게 여러분들 스머프 아시죠? 스머프. 파란 색깔 그 난쟁이. 스머프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스탠다드 모디파이어블 카디오바스큘라 리스크 팩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려져 있어요. 이거를 조절하면 심혈관계 질환이 안 생긴다. 근데 그거 말고도 요인들이 있어요. 그거 말고. 그러니까 요즘 핫 이슈가 뭐냐면 이렇게 치료를 하라는 대로 다 했지만 그래도 질병이 예방이 안 되거나 계속 진행하거나 아니면 어떤 치료를 해주면 예후가 그만큼 더 결과가 좋아지는 그런 걸 잔존 위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핫 이슈예요. 그러니까 완벽의 상태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이 잔존 위험을 잘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결혼에 있어서 배우자의 외모가 중요하냐, 상대방의 재산이 중요하냐, 뭐 마음 맞는 게 중요하냐. 그 세 가지가 다 있으면 좋겠죠. 한 가지만 있는데도 잘 되시는 분도 있고 세 가지가 다 됐는데도 이혼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거를. 뭐 이혼이야 상관없죠. 남의 프라이버시니까. 그렇지만 이 문제는 나하고 상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이 스토리가 다 다르는데 놀라운 것은 의학이 정말 위대한 것이 이런 문제들을 다 해명해 놨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의학은 뭐 쉽게 얘기하면 거짓말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들을 전부 중앙으로 모아서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거지 고민하고 또 막 분석하고 이래갖고 이걸 또 새로운 이론으로 또 갖다 부딪혀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머프는 그런 알려져 있는 위험 인자들인데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오는 질병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최근에 만났던 27세 여자 환자인데 심근경색이 왔던 분은 첫 번째 담배를 피셨어요. 그리고 피임약을 드셨고.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높지 않아도 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래도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래도 고지혈증 낮춰야 돼요. 그래도. 그래서 또 그분이야 27살밖에 안 됐지만 만약에 30살에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왔다면 콜레스테롤이 정상이라 하더라도 과거부터 병적으로 높지는 않았지만 웬만큼 높은 상태에서 일정 시간이 지나갔으면 그게 병이 되기 때문에 그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콜레스테롤 낮춰야 돼요. 그리고 앞날을 생각해서 또 낮춰야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27세 여자분인데 담배 피고 피임약 먹는 과정에서 심근경색이 왔던 분 같은 경우에는 혈전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이것도 얘기하려면 또 뭐 또 한두 시간 걸리는 얘기고 또 이게 얘기가 많지만 뭐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아실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이것도 연구하신 분들은 정말 제가 쌍스러운 표현해서 좀 미안하지만 진짜 병아리 눈물을 나누는 그리고 콩 반쪽의 반을 하여간 자르는 그런 엄격함으로 일생을 피고 일생을 걸고 연구를 하신 그런 업적들을 우리는 돈 한 푼 안 내고 사실은 다 보는 거죠. 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서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그 시간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아무래도 객관화 시켜서 자기 자신을 못 보시니까 전문가 선생님을 찾아가셔야죠. 그게.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실시간 질문이라는 거를 뭐 여기 오는 늘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질문이라고 써 있는 게 있어서 한번 읽어보고 가볍게 드리면서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냐면 50분까지니까 한 15분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CMK가 아니고 CKM이라고 하는데 CKM 증후군이라는 개념은 기존의 심혈관 위험 평가 점수랑 어떻게 다르냐면 카디오바스큘라 키드니 메타볼릭 증후군이라고 그래서 그 세 개의 컴포넌트가 하나의 연속 상승에서 진행되는데 이게 심장 문제가 혼자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장기와 같은 맥락이나 페이스나 영향을 받는다는 그런 뜻이니까 굉장히 포괄적이고 시야가 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의사 입장에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단서가 되는 거죠. 이 단서를 보면 이 사람이 미래에 어떻게 될 거라는 거를 금방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관심 있는 거는 이제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분들은 골다공증이 잘 생겨요. 골다공증이 심한 분들은 심혈관계 질환이 잘 생겨요. 또 중풍이 한번 겪으시고 살아남으신 분들은 당뇨가 와요. 심장병이 오셨는데 거기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는데 심장병은 어떻게 해결이 됐는데 그다음에 당뇨가 와요. 콩팥이 나빠져요. 또 그런 분들의 또 여자분 같은 경우에 유방암이 생겨요. 근데 그런 걸 다 예상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CKM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 병의 정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미국 심장학회에서 표방하고 한 이유는 내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걸 머릿속에 두고 인간을 분석을 하면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HDL과 LDL 중 나쁜 게 둘 중 뭐냐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시하면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남자가 나빠요? 여자가 나빠요? 나쁜 남자도 있고 나쁜 여자도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바보스러운 질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HDL도요. 원래 하는 일이 HDL은 LDL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HDL은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이런 거 유통하는 일 말고도 감염이나 무슨 여러 가지 효소의 역할이나 뭐 이런 걸 많이 해요. 그리고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이 다른 지단백질이 드러날 수 없는 우리 몸의 구석구석을 다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물학적인 스위치를 껐다 켰다 그렇게 한다라고 비유가 돼 있어요. 아직까지 어떤 기능이 어떻게 한다는 거 밝혀져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HDL은 좋은 거냐? 아니에요. HDL이 좋은 일도 하지만 HDL이 기능을 잃으면 나쁜 거예요. HDL이 너무 높은 것도 예를 들면 유방암이 있거나 알코올 중독자들도 HDL 높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알코올 중독자가 나 HDL 높으니까 건강한 거야라고 우기면 옛날에는 할 말이 없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거 말이 안 통합니다. 왜냐하면 HDL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HDL 안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의 질량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LDL 안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의 질량은 그걸 보고 LDL 입자의 개수를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데 HDL 콜레스테롤은 그걸 보고도 뭘 우리가 짐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을 뽑을 때 고향 가지고 그러면 판단할 수 있나요? 이 사람이 날 배신할 거야.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 거야. 그거를 잘생겼으니까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일 거야. 저 사람은 고향이 함경도니까 나를 도와줄 거야. 저 사람은 평안도니까 나를 배신할 거야. 그렇게 알 수 있나요? 없어요. LDL 콜레스테롤은 그렇게 알 수 있어요. LDL 콜레스테롤은 그걸 보면 LDL 파티클의 입자가 많겠구나 적겠구나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걸 아니까 혈관벽의 상태에 어떤 영향을 갖겠다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HDL 보고는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게. 그리고 총 콜레스테롤은 정상인데 LDL이 기준치에 갔다 그러는데 LDL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LDL이 아니고 LDL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리고 기준치는 의미가 없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처한 사람마다 그 사람에게 맞는 수치가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그 처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심혈관계 질환이 왔다. 그러면 70까지 낮춰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아주 굉장히 고위험군이다. 그러면 50 또는 40까지 낮춰야 돼요. 그러니까 저런 말에 속지 마세요. 기준치에 가까워요. 도대체 기준치가 얼마인지 아세요? 의사마다 해석이 달라요. 그건 의사가 몰라서 그러겠죠. 그 전문가 선생님한테 가세요. 그리고 지금 물어보시는 질문 자체도 들렸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LDL이 중요한 게 아니고 LDL은 모르죠. 그러니까 이거는 LDL은 입자거든요. 그리고 내 얘기를 한 번 듣고 이걸 어떻게 알아요? 원하시면은 나중에 제 칼럼이나 이런 책을 한번 보세요. 그렇지만 LDL 콜레스테롤을 얘기하는 거예요. LDL 콜레스테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LDL 콜레스테롤 잘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결론만 알면 되죠. LDL 콜레스테롤은 무조건 낮은 게 좋은 거다. 그러면 LDL 콜레스테롤 낮았더니 오히려 죽더라는데 오히려 뭐 사람이 사망률이 높아지더라는데 그거는 유쉐이프 현상이라고 그래갖고 다른 거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그 통계가 되는 그 집단 안에 뭐 예를 들면 거의 뭐 말기 상태까지 되신 분들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그걸 악액질이라고 그러잖아요. 카캑시아 영양 상태가 나쁘고 이제 그래서 나쁜 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게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콜레스테롤을 낮추면 낮출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김어준인가 무슨 연예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뭐 겸손은 힘들다 그러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정말 실력 있고 인품이 좋으시고 돈이 많으시고 이런 분들은 겸손하실수록 좋은 거죠. 겸손하시면 하실수록 우리가 또 더욱 더 존경하잖아요. 그런데 뭐 되도 않는 인품의 인간이 말을 겸손은 힘들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미친 사람인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LDL 콜레스테롤을 낮춰야 돼요. 그거는. 고지혈증 약 복용 후 머리가 빠지는 거는 그러니까 그게 뭐 고지혈증 약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을 거예요. 그 스트레스랑 관련이 맞는 이제 우연의 일치나 동시성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뭐 머리카락이랑 관련 짓지 마시고 그 머리카락 문제는 머리카락대로 전문가 선생님한테 가셔서 피부과에 가셔서 치료를 하시고 또 LDL 콜레스테롤 문제는 지금 어떤 상태고 어떤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얘기 못 해드리지만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해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한테 가서 얘기할 거하고 시저한테 얘기할 거 구분을 해야지. 자꾸 그거를 혼동해가지고 묵혀놓고서는 그러면 자기 손해예요. 나중에 또 기회 있으면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은 정상 수치를 만드는 게 노출된 시간을 줄이는 게 담배하고 똑같아요.
담배도 전 뭐 20살 때 담배를 끊었는데 이게 담배도 제가 잊어버렸는데 감년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뭐 2000 감년 되면은 폐암이 생길 수 있대요. 근데 뭐 제가 뭐 중3 때 깡패한테 돈 뺏기느라고 한번 펴보고 그다음에 뭐 군대 가가지고 무슨 뭐 휴가 나와가지고 한번 펴봤어요. 한번 펴본 게 뭐가 어때요? 거기서 열대 피웠던 열가치를 연달아 폈다 한들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 일시적으로 그때 혈관 안에 니코틴 수치가 올라갔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거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지속적이고 축적됐을 때 문제가 되는 거라는 거죠. 예.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이어도 혈관 초음파에서 이상이 있다. 그게 아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내러티브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몇 살이냐, 또 나의 집안 내력이 어떠냐, 또 내가 어떤 인생 역정을 겪어왔냐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와 우리 뭐 아들이 또는 뭐 누가 뭐 돈을 줘가지고 200만 원짜리 검진을 했어. 검사 수치가 다 정상이래.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 다는 아니겠지만 한두 분이 1년 뒤에 심근경색이 오고 심지어 돌아가시기도 해요. 그럼 뭐 그거는 뭐 팔자 탓인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잘못된 거죠. 그게. 최근에 기억이 남는 환자는 뭐 제가 지금 다 얘기를 했으니까 답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65세 남성이신데 10개월 전에 스텐트를 하셨는데 심장이 커졌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를 제가 대답해 드리는데 근데 적절치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럴 것 같아요. 이런 게 아니 스텐트 시술을 하실 정도면 심장이 커졌는지 안 커졌는지를 해당 병원에서 알고 있겠죠. 아무 얘기가 없다면 문제가 없는 거겠죠. 심장이 커졌다는 소리를 누구한테 들으셨는데요? 어떤 상황에서 들으셨는데요? 그걸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답을 얘기하나요? 그리고 지금 어떤 진단인지 모르는데 무슨 치료 얘기를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단은 담당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시는 게 좋고 뭐 그게 안 된다면 뭐 진료를 보셔야죠 정확하게. 근데 이제 제가 그냥 추측이 되는 거는 좀 긍정적으로 추측을 한다면 이게 이제 자료를 막 여기 가서 요만큼 저기 가서 저만큼인데 그게 다 이렇게 모이면 이런 헷갈리는 것들이 해소되지 않겠나 그런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염분이 부족해도 심장이 제대로 작동 안 하죠. 염분도 나트륨, 클로라이드, 칼륨, 뭐 칼슘도 있는데 다 적당히 있어야죠. 그러니까 근데 염분을 많이 섭취하면 그것 때문에 혈압이 오르고 그것 때문에 심장병 생긴다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소금을 뭐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소금을 진짜 뭐 반도체 공장의 그런 정밀함으로 소금을 한 1년 안 먹어보시게요? 염분을 일체 한번 안 먹어보게요? 그 정상인이 그렇게 하면 죽겠죠, 당연히. 그래서 염분 섭취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염분을 배출해주는 그 균형이 잘 맞도록 칼륨 섭취를 해야 되는데 그 칼륨이 채소하고 잡곡하고 야채에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륨 섭취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의 한 부분을 가지고 좋다 나쁘다 가지고 싸우지 말고 이 음식이 하나의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칼륨을 먹어도 되는데 콩팥이 나쁜 사람은 먹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탄수화물이 괜찮은데 어떤 사람은 탄수화물 제한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일이 별로 없어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받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골고루 어 이 그걸 지중해식 스타일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음식 하나만 막 배 터지게 또는 막 몸에 좋다고 그걸 치료용 목적으로 먹고 그러지 말고 어 한국에도 그런 가이드라인이 나오니까 잡곡밥에 살코기에 생선에 견과류에 또 여러 가지 야채에 이렇게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디 그렇게 못 하잖아요. 요리도 안 하지. 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무슨 뭐 한식 뷔페 같은 데 가가지고 뭐 하루 3끼를 제육볶음만 먹는데 거기 과당이 많이 들었다든지 이러면 20살밖에 안 됐는데 지방간 오고 요산 수치 올라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여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적을 믿지 말고 올바른 신념과 그 신념은 당연히 올바른 지식에 의거해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념을 가지고 행동을 하시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마치겠습니다. 코큐텐 마취 먹으면 뭐 권하진 않습니다. 드시고 싶으면 드셔도 됩니다. 자, 오늘 이때로 마치고 3개월 뒤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